검찰 고영신 TV 검찰 조국 사건 판이 바뀌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 비화. 또 진승호 방송 TV조선의 결정적 한방. 조국 결국 구속. 문재인 심장 정조준. 펜앤드 마이크. 문재인 조국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배성희 변호사. 금 조국 아내와 딸 곧 소환. 딱 걸렸다 입시 비리. 진승호 방송. 조국 징역 20년감. 수사 상황 급반전. 문재인 고심 중. 조국 윤석열 조국에게 강력 경고. 문재인 백기. 민주 밀리고 있다. 부산에 어마어마한 사람. 양심선언 또 터졌다. 조국 펀드 충격 거래. 신의 한수. 검찰 폭발. 조국 사퇴하라.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 말도 안 돼. 깜빵 가자. 유재일. 유재일은 이거 민주당 쪽인데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죠. 어쨌든 유재일 씨에 대해서는 제가 한다면 별도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가적인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우파 유튜버 중에서 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진성호라든지 뭐 신의 한수,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강용석 변호사하고 뭐 기자 출신 누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아사리판이에요. 그냥 후원금을 받으려고 환장을 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뭐 강용석 인사 뉴스 해가지고 동양대 총장 압박전화 여권 핵심 누구 긴급 연결 정교수 그래놓고 이게 지금 자기가 그것을 패러디 하듯이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있어요. 잠시 보니까. 자, 저것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한다 그랬죠. 어떤 흥미 유발을 해가지고 조국 부인 구속까지 D5일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도에 유시민 김두관이 동양대 총장의 사실 확인차 전화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유시민이나 김두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쇠가슴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보시죠.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러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되느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것을 당위라고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한다면 이 언론들이라든지 유튜버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각자 자기 해석을 하는데 그 자기 해석 근거가 권력과 돈의 욕망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수나 이런 수호 쪽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도 어떤 문제성은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난 후에 예를 들면 10년 후라든지 그럴 때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따져야 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로 바뀌는데 이 현재 이 문제가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할 당위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도 특히 경제와 교육 등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어떤 역사, 그런 현대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있죠, 모두들. 자, 경제와 교육의 심각한 왜곡된 역사를 그런 현대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필연적이에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 그 나라, 그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필연적으로, 그 이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단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 폭력보다도 언어를 사용한 언론을 조작한다든지 어떤 경제가 어떤 기망 수단으로 인해서 경제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아주 넓은 의미의 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폭력이란 것은 반칙이라든지 어떤 기득권자의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한쪽은 폭력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민주적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현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현 정권이 자본 친화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의 어떤 중요 담지자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폭력을 사용을 할 능력이 없고 그럴 성향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폭력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결국 선한 집권 세력이라 봐야 되죠. 집권 의지라는 것은 악한 집권 의지가 있고 선한 집권 의지가 있거든. 분명히 인류 역사는 그 구분돼요. 그러니까 선한 집권 의지를 가진 세력이 자기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 사회는 여전히 폭력적인 모든 문화가 지금 문화 형식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집권 세력이 그 폭력적인 모든 문화에 따라서 자기도 가치를 해야지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무슨 이런 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한동훈 검사인가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지금 이 검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자리를 못 갔다 말도 있던데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형이 세무서장으로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 2년 동안 예우국에 도피했다가 세무서장이 있는 중에 다시 들어와서 경찰에서 무슨 죄가 된다고 의견을 올리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검찰에서 뭐 무혐의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것이 정권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세무서장 정도이고 자기 동생이 검사라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법에 대해서 훤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법을 검토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2년 동안 세무서장이라는 국가의 직위에 있다가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건 뭡니까? 명백히 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도피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무를 가지고도 남잖아요. 그런데도 무혐의가 되어버렸고 검찰에서 그 후에 그것이 불거졌는데도 이 정권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모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현 윤석열 세력의 이 집단의 어떤 검찰의 권력을 주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못 삼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 모순이에요. 어떻게 많이 배우고 법을 훤히 아는 사람의 세력이 국가를 피해서 도피를 해가 2년 동안 있다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죄에 대한 죄의 성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인식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 무혐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현 정권이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 검찰총장 자리를 주고 검찰을 맡기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집권 세력의 자기 모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선한 집권 세력의 자기 모순으로 있다 보니까 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가족에 대한 보도가 일어나 버렸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폭력의 수행 과정이 일어나 버렸는 거예요. 결국 가족에 의한 본인이 아닌 조국 씨 본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우리 어떤 보도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이것도 악한 권력 의지의 기획이라는 어떤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을 들어선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악한 권력 의지가 어떤 그걸 보도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이렇게 합리적 의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일어났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무슨 필요한 어떤 고소인 진술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압수수색이 일어난 것이 일반적인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도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애초에 조국 씨 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처음에 발단돼가 보도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벌써 어떤 기획이 실행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문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 기획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폭력의 문화가 작동한 거예요. 즉, 이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다 폭력의 어떤 행위였어요. 폭력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그 같이 폭력으로 대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틀리다 보니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의 보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는 필연적으로 악의 권력 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악마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악마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하고 이렇게 제안을 걸었어요. 즉 대한민국에도 합리적 보수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도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것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보수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널리 깔려있는 자본의 지배에 흠모하기나 타협하는 자기 이익적인 행위 양식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나요. 자, 대한민국에서의 보수는 필연적으로 악한 권력 의지일 수밖에 없다는 이 진실은 저희 다른 영상에서 수차 그 이유와 어떤 근거를 지금 규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에 따로 여기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역사 발전, 그 나라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역사 발전에 대한 철학이 현저하게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권력,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회수, 광고료, 후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돈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에 돈과 권력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다 말이죠. 그것이 제도권 언론이든 유튜브든 뭐 다 마찬가지죠. 아까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무슨 광고료도 당연히 나오죠.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료 상당하죠. 거기다 슈퍼챗인지 뭔지 그게 막 계속 돈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돈이 있으니까. 자, 이런 개판인 어떤, 이런 가짜, 소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언론에 대한 정립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돼야 되는데, 처벌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저것이 용납되어가지고 걸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제대로 의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떠드는 것이 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은 시민의식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도예요.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도. 거기는 교육과 경제구조 때문에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그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삶을, 국민들의 거의 80, 90%가 삶이 힘든 거예요. 양극화도 심하고. 자, 결국 불공정하고 출구가 없는 사회적 환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삶이 힘들고 불공정하고 출구가 없는, 삶의 출구가 없는 사회적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혐오감, 분풀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것이 그것의 과장을 하고 자극적인 이런 것에 언론에 다 미혹되고 매혹되고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할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환경이, 모든 언론 환경이 저자극적이고 과장되고 거짓이고 흥미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매혹되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라든지 삶의 어떤 어려움, 힘듦으로 인한 분풀이, 이것들을 저기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서적 불만을 해소하고, 이런 어떤 게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자, 검찰에 대해서 보면, 국가 전체의 폭력성, 국가 전체의 폭력성은 널리 시민의 권력에 대한 흠모와 지향이 있는 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검찰 개혁이라 어쩌고 얘기하지만도 그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흠모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권력 지향이.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사돈 팔촌이라도 어떤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 누가 없는가, 검사가 없는가. 자, 이런 나라예요. 법원에 누가 없는가, 국가 권력기관 누가 있는가. 응? 그것이 자랑이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권력의 지향이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이다. 널리 시민의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이 국가의 어떤 행위를 공적으로 담당할 이것보다도 권력이 사적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에서 흠모를 하고 지향한다 이 말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흠모와 지형, 그리고 배금주의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에 재벌이나 기득권, 온갖 기득권들, 공조직,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려 있는 국가 전체의 폭력성을 배경으로 하는 힘으로써,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런 배경이 힘으로써 깔려있는 바탕 위에 검찰이 자신의 권력 축소의 위험을, 권력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니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왔으니까. 그런 자기 권력의 축소 위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포착한 것이에요. 일종의 정치행위죠. 법의 수행보다도 정치행위로서 의미가 훨씬 더 크죠. 즉, 현 정권의 그 권력 정치행위의 기회를 포착했다는 것은 비폭력 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가진 그 모순이 가진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검찰의 자기 권력 축소 위험을 방어하려는 그 악한 권력 의지,
권력 의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도되는 이 내용 자체로 봐가지고는 조국 씨의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의라고 하면서 정의를 수단으로 하는 역사의 모순과 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부정의가 악의가 정의라는 정의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악의, 자기의 의도를 실현하는 게 인류 역사라 그랬죠. 인간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게 인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폭력성을 어떤 뒷받침, 폭력성이 그 어떤 근거, 어떤 담보가 된다. 다음에 자기의 권력 축소를 방지할 어떤 기회가 포착된 것이에요. 조국 씨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그 기회를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모순이고 진실이에요. 이 역사의 모순과 진실을 국민 다수가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선진 국가에 갈 수 있는 어떤 초생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진 악마성의 거대한 환경, 위에서 말했죠. 대한민국이 가진 악마성의 거대한 환경들, 이게 있기 때문에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설령된다 한들 결국은 이런저런 타협하다가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역사가 작은 진보라도 성취하려면 어쨌든 간에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되어야 한다.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근데 반드시 조국 씨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니까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찾고 어쩌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알 수 없어요. 뭐 진실이 뭔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수많은 언론이 지금 보도되지만도 조국 씨 쪽은 다 부인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으로서 전혀 알 수 없지만도 조국이 부디 우리 독립운동가 우당 이혜영 선생과 같다거나 정말이지 진정으로 선한 권력 의지의 강남 좌파로서의 철학을 가지기를 저는 제발 바랄 뿐입니다. 강남 좌파란 것이 지금은 어떤 안 좋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어떤 시점으로 많이 넘겨왔는데 원래 강남 좌파라고 나쁜 건 아니죠. 원래 가진 자가 세상을 공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진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도 그런 게 많았고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어떤 인민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투여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삶을 거기에 투여하는 이런 어떤 선각자들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는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우당 이혜영 선생님 같은 분들 있었고요. 그래서 조국 씨가 제발 그런 철학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지금으로서 전혀 알 수 없지만도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 저는요. 함부로 긍정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